어, 우리가 반도체는 갭을 가지고 있는 재료다라고 생각해서 어, 전자가 다니는 길인 컨덕션 밴드 그리고 어, 홀이 다니는 밸런스 밴드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생각을 에너지 밴드라는 관점에서 본다 그랬습니다. 결국 다니는 것은 전자인데 전자가 컨덕션 밴드에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일렉트론 어피니티라는 개념으로 전자 친화도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를 받아들일 때 얼마만큼 에너지를 내놓느냐. 정말 친하니까 뭔가를 감수하고 친하게 가까이 있는 거죠. 그럼 그만큼 에너지를 내놓는다 생각해 보면 베큐엄 레벨에서 우리가 반도체 속에 들어간 전자가 어떤 에너지를 내놓고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거꾸로 얘기해 보면 그 전자를 빼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에너지를 주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페르미 에너지라는 걸 정의한다 그랬었는데요. 페르미 에너지는 금속인 경우는 이 전자가 가진 최외곽 전자가 굉장히 많은 컨센트레이션의 그 덴시티의 전자가 같은 에너지로 쫙 모여 있죠. 그래서 워크 펑션을 메탈인 경우에 하나로 정의할 수 있고 그런데 세미컨덕터에서는 우리가 컨덕션 밴드하고 밸런스 밴드하고 봤을 때 이제 N의 최외곽 전자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차곡차곡 채워져서 제일 최외곽이 컨덕션 밴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꼭 페르미 레벨처럼 느껴지겠지만 이게 기본적인 온도가 있어서 온도 열 에너지에 의해서 컨덕션 밴드로 올라간 전자와 그리고 그 비워진 전자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평균 에너지는 거의 중간값에서 이펙티브 매스 같다고 쳤을 때는 중간값에서 정의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펙트 매스가 다르면 이 위치가 옮겨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인트린직한 페르미 레벨을 우리가 도핑하기 전에를 정중간이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메탈의 워크 펑션하고 이 반도체 워크 펑션을 정의할 때 반도체 워크 펑션은 어떤 면에서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의 에너지로 가상으로 정의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도너, 전자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애톰을 넣어주면 그 전자를 제공함으로써 전자가 늘어나서 이제 열 에너지에 의해서만 전자가 있던 것이 외부의 도펀트에 의해서 전자가 제공되면서 좀 더 많아지면서 그 최외곽 전자의 평균 에너지라 그랬을 때 이 인트린식 베렐을 위로 올라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억셉터를 이렇게 애톰을 임퓨리티로 넣었을 때는 홀을 이제 만들어내어서 이 페르미 아래로 내려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렉트론과 홀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일렉트론을 넣었다 그러면 그 일렉트론 홀과 일렉트론이 공존하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일렉트론 관점에서의 페르미 레벨을 생각할 수 있고 홀 관점에서 그 정도 농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페르미 레벨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각각 쿼사의 페르미 레벨로 일렉트론과 홀에 대해서 가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반도체 그 재료에서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이 평균 에너지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자에서 얘를 붙여놓으면 얘가 강한 인슐레이터 있는 상태에서는 건너가기 힘들지만 얇은 인슐레이터 이 사이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라도 혹은 그냥 붙여놓은 상태에서 전화가 이동할 수 있기만 한다면 전화가 이동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 그 지난 헤테로 접합 다이오드라는 거를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에 토론실에 이제 올려놓은 질문을 제가 좀 늦게 봐서 했는데 인터페이셜 스테이트라는 거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인터페이셜 스테이트는 말 그대로 표면 상태입니다. 표면 상태. 표면 상태인데 표면에 이제 표면이라는 것은 두 가지 재료가 다른 거죠. 뭐냐면 왼쪽 재료, 오른쪽 재료 다른데 결국 이 애톰이 다른 겁니다. 뭐냐면 결정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레티스 컨스턴트 같은 것도 미스매치가 생겨서 얘가 스트레스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재료 자체가 달라서 이게 계면에 어,
디펙이 생기면서 빠져나가면서, 그게 우리가 얘기할 때 양의 이온이 빠져나갔거나 음의 이온이 빠져나가면 얘가 불완전한 어, 크리스탈이 되죠. 그러면 그 불완전한 크리스탈은 우리가 전하가 지나가다가 약간 전자가 트랩이 될 수도 있고 홀이 트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어, 불안정한 베이컨시라든가 트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트랩이란 건 우리가 통칭해서 인터페이셜 스테이트라고 얘기하고, 그 인터페이셜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얘가 이 레티스의 미스매치라든가 레티스에 있는 애톰에 이게 빠져나간 거라든지 더 있는 거라든지 한 거기 때문에 임모바일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할 때 이런 게 굉장히 불안전한 상태 굉장히 많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DIT라고 해서 인터페이스의 density라는 표현을 해서 얘가 단위 면적당, 단위 에너지당 굉장히 많은 그런 트랩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트랩이라 그러면 강한 트랩과 약한 트랩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강한 트랩은 강하게 결합하는 거, 약하게, 약하게 결합하는 거라 생각해 보면, 결합이란 것은 우리가 아까 일렉트론 어피니티처럼 그만큼 에너지를 주고 결합하는 거니까 결국은 컨덕션 밴드나 밸런스 밴드 사이에 이제 에너지 사이에 걔가 전자가 트랩이 딱 되어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밴드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차지가 들어가면 불완전한 그런 그 결함 상태로 전하가 들어가게 되고, 그 전하가 들어간 것 때문에 이제 전체 차지 뉴트럴리티 조건이 바뀝니다. 바뀌어서 오늘 배우게 될 부분과 연결이 되는데, 이 차지 뉴트럴리티 때문에 이제 이 페르미 레벨이라든가 이런 워크 펑션 차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모스펫에서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구조에서도 이게 옥사이드라는 얇은 막을 가정을 해서 이제 그 얇은 막과 그리고 그 반도체 재료 사이에 예를 들면 SiO2하고 Si가 있으면 얘를 붙여놓으면 SiO2에서 Si로 급격히 변할 것이냐, 아니면 약간의 이제 중간에 트랩이라든지 이런 불완전한 결합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약간 이 면이 존재하는지, 그 면이 존재하는 거를 이제 인터페이셜로 표현할 수도 있고, SiO2하고 Si가 있으면 SiO2 자체가 인슐레이터잖아요, 그죠? 굉장히 그 약간의 결함이 생겼다는 자체가 옥시전이 결합했던 자체가 없던 인슐레이터가 확 만들어졌다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셜 스테이트 자체가 얇은 SiO2가 만들어졌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그리고 SiO2 그냥 인티미트 메탈러지컬 정신이 됐는데 거기에 사이에 전자가 지나가다가 갇힐 수 있는 그런 스테이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할 부분을 이제 살짝 이제 이런 보면요. 음, 어, 이 모스 구조에서 이제 밴드 배치도가 지난 페르미 레벨이 얼라인이 되면서 인슐레이터를 통과해서 전하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지만 이 뒤에 메탈 게이트하고 소스 드레인 사이에, 제가 이미 소스 드레인을 말을 하고 있는데 접합을 하는 순간 차적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금속과 반도체 사이에 절연체를 넣어주면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구조를 만들어주게 되고, 일 함수의 차이 때문에 전하가 이동하면서 페르미 레벨이 정렬됩니다. 정렬되면 그 전하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 전하가 이동하는 것에 의해서 차지가 디플리션 레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 빌트인 필드가 생깁니다. 필드가 생기게 되면 그 필드가 포텐셜 에너지를 만들어주게 되고, 포텐셜 디퍼런스를 만들어주게 되고, 그 포텐셜 디퍼런스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포텐셜 에너지, 전자가 느끼는 추가적인 에너지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 더해져서 이 밴드가 그 모양에 따라서 휘어지게 되는 현상이 되고, 얘가 밴드 밴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밴드 밴딩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 반도체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절연체가 들어갔을 때 기본적으로 베큐움을 레벨로 우리가 일렉트론 어피니티 이렇게 표현하는데, 절연체를 넣었을 때도 진공도 절연체라는 걸 생각해 본다 그러면
SiO2 같은 저련체의 컨덕션 밴드를 기준으로 해서 에너지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아니라 베큐움과 일렉트론 어피니티 하는 것처럼 인슐레이터의 컨덕션 밴드하고 그 다음에 그 반도체의 컨덕션 밴드 사이를 modified electron affinity, 그 다음에 메탈인 경우는 modified work function, 이런 식으로 우리가 work function affinity를 백큐움이 아닌 인슐레이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진공관이나 예전에 2극 진공관은 다이오드에 해당되고요. 3극 진공관은 트랜지스터에 해당되는데, 그 진공관에서는 백큐움 레벨을 기준으로 해서 일렉트론이 왔다 갔다 한다는 점이고, 우리 반도체에서는 인슐레이터 레이어에서 전자가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로 생각을 해서 이 절연체 관점에서 이 에너지 레벨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워크 펑션 디퍼런스를 정의하는 것은 우리 턴온 전압 정의하듯이 비슷한 개념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전하가 쌓이는데 얘기했던 것처럼 Si하고 SiO2가 이렇게 어, 결합하면 여러분 생각에 실리콘 옥사이드로 가게 되면 실리콘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가다가 산소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산소가 SiO2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SiO2에서 Si로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산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중간 영역에서는 산소를 이제 덜 가진 영역이 생기게 되는데, 혹은 실리콘이 더 많이 있는 영역이 생기게 되는데, 실리콘 옥사이드 입장에서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산소가 음의 전하를 강한 음을 전하를 가지고 대성해 보면 음의 전하가 약하게 덜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positively charged 되어 있는 fixed charge가 있을 수 있는 것이 계면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면 전하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표면 전하를 어떤 계면 전하에 연계지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동영상에서는 그냥 바로 수식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림이 굉장히 그 불완전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손으로 한번 그려가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플랫 밴드, 스레시홀드 전압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뭐냐면 말 그대로 플랫 밴드니까 이제 그 플랫 밴드는 이제 밴드 자체가 플랫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밴드 밴딩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밴드 밴딩이 반대가 된다는 얘기 자체가, 밴딩이 된다는 얘기는 스페이스 차지 디플리션 레이어 형성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스페이스 차지가 만들어진 얇은 레이어 형성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그 플랫해지니까 스페이스 차지가 사라지는 얘기거든요.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스레셜드 전압이란 거를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서 전류가 흐르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을 스레셜드 전압이라고 그러는데, 이 스레셜드 전압도 결국 차지 양이 백그라운드가 억셉터로 도핑되어 있을 때 정확히 얘를 캔슬 시킬 수 있는 같은 양의 일렉트론이 어떤 영역에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 그 전압은 정확히 스레숄드 영역이다, 표면에서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내용을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모스 구조에서의 밴드 배치도와 표면 전하에 대해서 아마 제 지금 말로 하는 설명을 이제 안 하고 넘기고 바로 들어가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말로 설명을 한 건데요. 이제 모스 구조에서의 밴드 배치도 지난 시간에 잠깐 했었는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앞에 조금 더 붙이고, 그 다음에 표면 전화 그리고 밴드 배치도에 대한 이 워크 펑션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동영상이 32분이라 그랬으니까 32분을 그랬으니까 50분까지 동영상을 보기 바랍니다. 그럼 시간이 조금 남죠. 조금 남으니까 이제 어,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50분에 볼까요, 여러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앞에서 이제 요
모스 구조에서 페르미 레벨을 얼라인 하면서 이게 밴드 배치도가 바뀌고 차지가 이동하고 이동해서 기본적으로 스페이스 차지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 스페이스 차지는 두께가 있잖아요. 그 두께가 이제 차지 유출렐리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 이제 그 인버전 레이어가 딱 형성이 되고 나면 이제 그게 맥시멈이 되고 인버전이 많이 생기고 나면 줄어들게 되는데 이런 이 차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차지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랬을 때 이렇게 밴드가 밴딩이 되고 하는 것들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여기에 전자를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때 메탈의 워크 펑션과 그리고 이 반도체의 워크 펑션이 옥사이드 사이에 두고 같을 때 여기서 마이너스 금속에 걸어주면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면 얘가 펴지면서 이게 밴드 밴딩된 게 펴지게 됩니다. 이 펴지게 되면 이 스페이스 차지가 없어지면서 전체가 같은 뉴트럴인 상태가 되는데 이런 전압 자체가 플랫 밴드 전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플랫의 의미를 반도체 쪽에 컨덕션 밴드에 혹은 밸런스 밴드에 에너지 밴드 밴딩이 있을 때 걔가 평평해지는 전압이 플랫 밴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스펫에서 우리가 턴온 되는 전압을 이제 스레시홀드 전압이라 그러는데 그 스레시홀드 전압에 대한 것을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그 언제 턴온이 되느냐 하면 인버전 차지가 예를 P-타입 도핑되어 있는 기판이 있을 때 거기에 플러스를 걸어주게 되면 플러스가 디플리션 되면서 점점점 이게 마이너스가 연결되면서 마이너스 차지하고 스페이스 차지 같은 지점에서 그게 포인트가 이제 턴온 되기 시작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같은 양의 일렉트론이 억셉터의 농도와 같아지는 지점부터 이제 이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스레시홀드 되는데 그 스레시홀드 전압과 이 턴온 스레시홀드 전압과 그리고 플랫 밴드 전압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짧은 동영상을 다시 들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모스 구조에서 게이트의 전압을 걸어주어 반도체 영역의 공핍층이 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반도체 쪽에 밴드 밴딩이 사라지게 되고 스페이스 차지가 없는 뉴트럴 영역이 생기게 되는데 차지 뉴트럴리티와 실리콘 옥사이드 실리콘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양의 픽스 차지를 고려해서 플랫 밴드라는 걸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플랫 밴드를 가지고 조금 더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이제 인버전 내 형성이 되고 이 스레셜드 전압이라고 하는 그걸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플랫 밴드 전압이란 것과 스레셜드 전압이란 것을 이제 말 그대로 하면 밴드가 그 딱 플랫해지는 거고 스레셜드는 전압이 그 인버전 레이어가 형성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이 16분 45초니까 16분 45분 10분 이 10시 오늘은 좀 빠듯하게 동영상을 이제 보는 것 같은데요. 10시 10분 한 10, 거의 마칠 시간이 되겠네요. 10시 13분 2분 남겨놓고 다시 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러분 보고 나서 꼭 복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10시 너무 빠져서 미안한데요. 10시 13분에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오늘은 좀 빠듯한 날인데요. 10시 13분에 보도록 합시다. 요 두 번째 동영상을 보고 만나도록 합시다.